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첨단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정치 논란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죠. 과연 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그 모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술혁신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를 흔들 만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연합투데이의 분석을 좀 보면요. 한국이 지금 AI, 반도체, 배터리 이 세 가지로 새로운 경제 엔진을 달고 미래를 향해 막 달려나가고 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네 가지가 현재 한국 경제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의 심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랑 배터리 기술이 미래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을 글로벌 기술 리더로 우뚝 서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반도체, 배터리 조합이요. 그냥 단순히 잘 나가는 산업 세 개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I를 돌리려면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 하고요.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은 혁신적인 배터리 없이는 상상도 못하죠. 바로 이 삼각편대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진짜 핵심이라고 여러 자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산업 현장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병원에서 쓰는 전자의료보험 청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표준이 됐잖아요. 병원 기록부터 보험금 타는 것까지 모든 게 디지털로 쫙 연결되는 정말 초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 우리가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성공 뒤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바로 그 경제 보고서들조차도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이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너무 쉽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나라 안을 들여다봐도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만든 저축계좌를 자꾸만 깨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가 재정적으로 지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제적인 위험 신호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 중 하나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의 한 논평을 보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불안정한 이유가 다름 아닌 정치 권력, 그 가장 중심부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언뜻 보면 그냥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에 가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방문 같죠. 하지만 저희가 인용하는 자료는 바로 이날, 이 장소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핵심은 경호원들까지 다 물리치고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금지된 장소에 단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행사가 아니라 딱 10분 동안의 사적인 시간.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당 논평은 이 방문을 그냥 역사 유적지 한번 둘러봤다 이 정도로 보지 않아요. 왜 하필 비극적으로 시해된 황후의 침실이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를 그것도 굳이 비밀스럽게 단둘이서만 찾아갔냐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는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내놓는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더 충격적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그곳이 무속신앙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억울한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이 혹시 그 영적인 힘과 연결되려는 일종의 무속적인 행위가 아니었겠냐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리더십을 둘러싼 이런 의혹은요, 결국 국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집니다. 저희가 참고한 바로 그 논평 자료는 지금 사법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대통령실이라는 성역 근처까지 다가가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로막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말이죠.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혹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눈부신 기술 강국의 성공 신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뿌리째 흔들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죠. 이 두 개의 현실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개의 대한민국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 대국의 모습이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리더십 논란, 제도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의 위기, 완전히 정반대의 어두운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바로 그 자료조차도 마지막엔 이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흑자가 나고 수출은 잘 되지만 구조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빛나는 경제 성과만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과연 혁신을 이끄는 이 경제의 힘이 정치적인 혼란을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이 깊어지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결국엔 잘 나가던 경제의 발목까지 붙잡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